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7개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되어 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계획으로서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입니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도와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부처 회의, 분야별 전문가 및 주요 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구성된 22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각 시도와 부처가 종합계획을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지방의 실질적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늘리겠습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외에 관광, 통근, 통학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국가적으로 총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유치의 경쟁을 지향하고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공간 재설계와 어촌의 신활력 증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청년과 도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지방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해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혁신지구의 조성, 기술 기반 확보, 인재 양성으로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SOC와 서비스를 통한 생활 안전 개선으로 지방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이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생산력 향상에 구심점이 되도록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통해 거점을 육성하고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인재, 자금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계획을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얼마 전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교육과 의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이행을 통해 지방의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이 지방 필수의료를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지방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여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인 기업, 교육, 의료의 한 축을 완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한편 지방의 개별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자치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점 추진 과제들과 함께 지난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정책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앞서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기본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시안에서는 지방정부와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이 함께 지역의 교육 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사업 명칭을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지역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산업체 등 지역 단위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저마다의 여건과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고민하여 지역 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운영 모델과 관련 특례를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 정책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모두 가능하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광역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과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3유형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지역별 관심 분야 중심의 교육발전 특구 운영 방안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지역혁신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와 교육국제화 특구 등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4대 특구 등 지역협력 사업과도 연계하여 교육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발전 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내년부터 우선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11월 말에 교육발전 특구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 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시범 지역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범지역 운영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교육에 대한 지역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 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 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교육 발전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 발전,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지방의 청년들이 지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저는 가장 좋은 질문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수도권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그럼 지방에 있느냐? 이게 이제 전제가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의학계열 대학은 이미 수도권 대학 또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일부 극소수의 대학의 경쟁력보다 더 뛰어난 대학들이 지방에 있고 특히 이번에 의학 계열 중에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증원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미 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서 금년부터 그 지방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을 4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40% 이상 하게 되면은 교육특구 같은 데는 시도지사들과 교육관과 대학 총장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그 지역 인재들이 그런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을 더욱 확대를 하고 또 지방정부는 그 지역 의대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방의 복지 수준을 떨어뜨리는 의료 격차 수준도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한 의료 인력의 확보를 통해 양성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그 수도권 대학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대학들이 일부 지방에 한두 개 학과씩은 전공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도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자 쪽 이런 쪽의 인력도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한다면 그렇게 가능하고 또 그럼 젊은 청년들이 그 지방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앞으로 그 기회발전 특구를 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또 분권형의 국가 경영 시스템을 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을 해주면 저절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생기는 그래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정책이 교육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네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교육발전특구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개수 문제는 차관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대학에 대해서 좋은 대학이 있어야 이제 갈 거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 저희 교육부는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도 지역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 라이즈 체계로 전환한다든지 또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의 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어내는 그 사업들하고 연계를 같이 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개수를 이렇게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특구 지정하는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조금 다양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할 수 있고 광역 전체가 할 수도 있고 광역 내에 기초 몇 개가 묶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 그 발전 특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초창기부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온 지자체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 방문을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이렇게 개수를 한정해 놓지 않은 이유는 이게 자발성을 가지고 상향식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 발전 특구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재원도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도도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픈해서 이렇게 열어두고 그런 의향들을 골고루 받아가지고 준비가 좀 빨리 되고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시범 운영을 하도록 열어주는 게 저희의 그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개수를 한정하게 되면 마치 이게 어떤 공모 사업에서 몇 개를 정해놓고 성적 순으로 떨어뜨리는 순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 계획하고 연계를 지면 이 출산율 높이고 소멸을 막는 다양한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방의 일자리와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시키기 좋고 또 의료복지 서비스가 광역경제권의 생활권 형태로 도농통합의 형태로 해서 그것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보자. 지금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서울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시군의 출산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이 오히려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기 좋고 또 취업하기 좋고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유리한 그런 지방을 만들어 보자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기회발전특구는 굉장히 핵심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대 특구 선정은 기회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뭐 그 감소지역 89개 기초정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 단위고 또 이번 기회발전특구하고 이 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도심융합특구하고는 시행령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지방주도형 지방정부 운용으로 조례 중심의 운영체계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면적을 가지고 시도별로 하지 이제는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두고 공모하는 과정을 지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령을 가지고 구체적 사업을 규제하는 형태로 벗어나서 그 규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설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시행령, 최대한의 조례 중심의 운영체계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5대 광역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지구 89개는 이 공모사업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